평화를 빕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찬미받으소서 회칙의 개요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칙의 제4장에서 마지막 장인 6장까지의 내용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미받으소서 회칙 제4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통합 생태론이라는 것을 언급하시는데요. 원래 생태론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그들이 발달하는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는 학문이지만 회칙에서는 이러한 원래의 생태론의 개념을 확장하여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관점을 덧붙이십니다. 기존의 생태론의 개념에서는 낯선 분야인 환경, 경제, 그리고 사회적 생태론, 문화 생태론, 일상의 생태론이라는 개념을 생태론에 포함시키시고 이를 통합 생태론이라고 교황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이렇게 생태론의 개념을 확장시키신 이유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실제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자연과 동생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위기와 환경 위기를 우리는 따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하나의 복합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문화 생태론을 교황님께서는 언급하시는데요. 세계화된 경제로 조장된 소비주의적 관점은 문화의 획일화를 추구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이러한 이유로 획일화된 규율과 기술적인 개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는 자연과 문화적 훼손을 도외시한 채 광업, 농업, 축산업, 개발 계획에 밀려 자신의 땅을 버리고 떠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환경 착취는 그리고 파괴는 지역 공동체의 생계 수단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더불어 생존과 공동의 의미를 오랫동안 보존해온 생활 방식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자원을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생태론은 민족들의 권리와 문화의 관점을 존중하고 한 사회의 발전은 문화적 상황 안에서 전개되는 역사적 과정을 전제로 하며 지역사회 일꾼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 안에서 시작하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4장의 다른 부분에서는 또 하나의 생태론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그것은 일상생활의 생태론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화와 환경 파괴를 광범위하게 관찰한 바에 따라 당신 생각을 펼쳐 가십니다. 즉 우리 일상 안에서 도시화와 환경 파괴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그 증거들을 제시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안에서 특별하게 언급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성과 그 관계에 대한 생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에 의해서 이야기되었던 인간 생태론에 대해서도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간 생태론은 인간의 진정한 발전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교황님께서는 이와 관련되어서 공간과 공동체의 화합, 개방, 통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십니다. 이어서 인간의 삶과 우리 본성에 새겨진 도덕률이 맺는 필연적인 관계, 그 중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그것을 조작할 수 없음에 대해서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간에 대해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 피조물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쉽게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존중은 인간 생태론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인간의 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성별의 차이를 특별한 선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서로 풍요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사장의 말미에 가면 통합생태론이란 공동선의 개념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교황님께서 언급하시는데요.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태론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의 선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선은 자신의 온전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이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은 인간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분배의 정의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선의 개념을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물려받은 지구와 이 환경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와의 연대는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회칙 제5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구별되는 단계와 영역, 즉 경제적 결정에서 지역국가 국제적 정책 결정에까지 확고하고 책임성 있는 행동에 대한 그림을 제시하십니다. 5장의 전반에서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사회적 환경적 병듦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표현하십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를 인용하시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환경은 시장의 논리로 적절하게 보호되거나 증진될 수 없는 선들 중에 하나라고 재확인하십니다. 이는 기업이나 개인의 이윤 증대만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기는 시장경제 만능주의를 우리가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윤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틀 안에서는 자연의 순환, 자연의 쇠퇴와 재생의 시기 또는 인간의 개입으로 심각하게 변형될 수 있는 생태계의 복잡함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요한 바오로 2세의 민족들의 발전 회칙과 베네딕토 16세의 진리 안의 사랑 회칙과 맥락을 같이 하시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발전의 개념을 우리는 새로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정치, 경제에 있어서 새롭고 통합적이며 학문 간의 소통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지향하는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황님은 보조성의 원리를 상기시킵니다. 즉, 사회의 모든 분야에 존재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또한 더 많은 권력을 지닌 이들은 공동선을 위해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칙 제6장은 회칙의 마지막 장으로서 생태 교육과 영성, 그리고 회칙의 다른 곳에서 언급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장에서 교황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은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언급보다는 개인, 그리고 도덕적, 영성적, 교회적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특히 교황님께서는 새로운 생태적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도덕적 교육의 형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으로부터 가장 먼저 사랑의 실천을 배우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생태적 교육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교황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교황님께서는 생태 영성은 전통의 회복과 윤리적 의무의 성장을 위한 분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지금의 사회는 현실적인 이유와 실용성, 효용성을 내세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한다는 점을 지적하시는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위기는 깊은 내적 회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세상을 지키는 이들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소명에 대한 실천이 바로 세상을 지키는 것, 주님의 피조물을 돌보는 것이며 바로 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교 영성은 우리를 작은 것들 앞에 멈춰서서 감사함을 갖게 해주는 단순함으로 돌아가고 삶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에 감사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영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게 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에 굴복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교황님께서는 권고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감사함에 대한 소소한 묵상들은 사랑이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서로를 돌보는 사랑으로 이끌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분명 지상적인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도 살아가야 하며 모든 피조물과의 일치 안에서의 여정을 통해 이 땅에서 하느님을 찾아가자고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모든 이들을 초대하시면서 이 회칙을 마무리하십니다. 지금까지 총 6장 그리고 246항으로 이루어진 찬미바조서 회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요약을 정말 명료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들렸는지 어렵게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회칙 그 자체는 우리에게는 어렵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이전 회칙들에 비해서 사목적인 언어로 작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다루는 분야도 아주 광범위하고요. 그것이 자연과학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윤리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문제까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광범위해서 이것을 짧게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의를 통해서 회칙 제6장이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회칙을 조금씩 천천히 읽어가면서 회칙에 대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셔서도 그리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셨어도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런저런 예들을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좀 더 쉽게 다가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